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1시까지를 목표로 해서 나갈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261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자, 261페이지. 오늘 이 진도 마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객관식 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 플러스 다시 이 요약집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체크를 할 테니까 다음 주 오실 때는 이 요약집하고 객관식 문제집을 다 준비해서 오십시오. 아시겠죠? 아니요, 기출문제 말고 단원별 문제집 있어요. 적은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거 하고 다시 이걸 병행해서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261페이지 보시죠. 이 주택법상 261페이지 있는 것은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별표 5개 이상 꼭 한 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61페이지의 내용이 바로 그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 가로 4번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형사처벌. 그래서 그까지는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쫙 통째로 한 묶음이니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 지난주 했던 거 복습 차원에서 질문 5개 OX 문제 드려볼 테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죠. 자, 복습들 하셨죠? 자, 복습 안 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오, 100% 다 하셨다. 좋아요. 뻥 까신 분, 뻥 까신 분. 안 했는데 한차 하신 분. 오, 한 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복습 안 하시면 수험생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예습도 안 하지. 복습도 안 하지. 그러면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습은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여쭤보죠. OX입니다. 근린 생활시설은 부대 시설이다. X죠? 그렇죠. 왜? 부대시설이 아니고 복리시다 그래야 돼. 그래서 X가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그 기본적인 걸 몰랐다. 그러면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한 이틀 굶으셔야 돼. 네. 그래야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의 1세대당 주거 전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이다. O다 X다? 그렇죠. 5, 60. 그래서 정확하게 5. 맞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기회는 있으니까. 자, 지난주 우리가 또 공부했던 거 주택조합을 엄청 파고 왔어요. 주택조합.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종류로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재건축 주택조합이 있다. OX. 왜 X일까요? 재건축은 아니죠? 재건축 주택조합. O 맞습니다. 틀렸죠. 이제 금방. 대단하시네요. 자, 다음 문제 드리죠. OX입니다. 주택법상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립할 수 있는 조합은 직장주택조합의 하나다.
네? 다 이제 말했어. 다 말해서 이제 다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5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하나. 지난주 했던 거니까. 자. 주택법상 국가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그 사업 대상, 대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도사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왜 X일까? 응? 국가는 안 받으니까 그래서 틀렸다. 받긴 받는데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받아야 한다. 알겠죠? 이런 거 했죠. 여기까지. 하나도 못 맞춘 분이.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돼요. 알겠죠? 좀 복습하시고 그러면 충분히 공법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도 들어가죠.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261페이지 보면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 나와 있죠. 이 파트 꼭 시험에 나올 거라 생각하시고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이 금지해가지고요. 자, 거기서 포인트 크게 두 가지를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박스 안에 있는 5가지 증서지를 암기하시는 거 일단 급선무예요. 박스 안에 있는 거. 그걸 모르면 꽝이다. 그래, 주택법상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고 싶을 때는 미리 그 박스 안에 있는 증서지를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5가지 뭐냐? 그러면 따다당 5가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달달달. 그래, 주택 청약 종합저축증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증서, 이걸 입주와 저축증서 같은 말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주택상환 사채, 그 다음에 지역 직당 주택자의 저번지, 시장구수 구청장이 발행한 그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 쭉, 그 다음에 공공사업 시행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 5가지 증서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아 갈 수가 있고 그자들한테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서지를 바로 가지고 계신 분이 돈 주고 팔아버렸다. 그걸 매매를 합니다. 1번에 매매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그걸 공짜로 줘버렸다. 정혈하죠. 동그라미 찾아가지고 그런 행위를 중간에 개입했다. 이걸 알선이라 합니다. 찾으시고, 알선을 하기 위한 강구했다. 강구 찾으시고 1번에 있죠. 그래서 4가지를 딱 금지하고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 4가지 이렇게 하는 시험 공부예요. 그래서 박스 안에 이렇게 박스 있죠. 박스 옆에다가 이렇게 써요. 매매 옆에다가 증여, 그 다음에 알선, 강고, 4가지 딱 해서 금지하지 말라 이거죠. 근데 바로 이 4가지가 아닌 상속하고 저당은 허용, 이렇게 딱 써놓으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박스 옆에다 쓰라고 그랬죠? 공부하기 이렇게. 그래 4가지는 금지, 2가지는 허용. 이걸 꼭 암기. 이게 포인트다. 이렇게 해서. 이걸 모르면 빵. 달달달.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끝났어. 이제 큰 줄기는. 이게 포인트거든요. 아시겠죠? 5가지 증서를 먼저 외우셔야 돼요. 지하고. 그걸 모르면 꽝이에요. 꽝. 그 속에 국민주택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시개발 채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달달달 해라고 그랬죠. 달달달. 5가지 딱 복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금지하고 있냐? 뭐가 교란행위라고 보아서 금지시켰냐? 매매, 증여, 알선, 강고. 무엇을 허용하고 있냐? 상속, 저당. 이렇게 딱 해서 포인트 잡고. 알겠죠? 박스 옆에다 딱 공부하기 좋게 써버리라고 그랬죠? 옆에다 끝에다. 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 금지시키고 있는데 했다. 그러면 위반자겠죠? 위반자에 대한 조치해가지고요. 바로 3번에 나와 있죠. 3번 효과 옆에다 이렇게 써놔. 위반자에 대한 조치라고. 그래, 어떠한 조치 내용이 있는가? 이렇게 딱. 그래, 위반자들 걸리면 1.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그걸 공급해 나가는 사업 주체 있죠. 그자들이 이 주택 공급할 때 그걸 받아갈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계약은 취소해야 합니다. 이건 필수적이에요. 해야 한다 이겠다 포인트. 과거에는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 봐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을 뜯어고쳤어요. 봐주지 말고 걸리면 꼭 해버려라. 하여야 한다고 중요해요. 취소해야 한다, 무효를 한다. 3번에 1번 있죠? 그런데 3번에 1번 보면 넷째 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위반한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입주로 선정된 입주로 선정된 지가 분양권이죠. 그걸 취득한 매수인했다 체크. 매수인이 그 해당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한 경우 이걸 그 매수는 선여 제3자가 돼. 매수인이 뭐가 된다고? 선여 제3자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여 제3자가 있다면 그때는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하여서는 안 된다,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도 선의라면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 받았던 입주금이 있죠. 사업체가 그 돈을 위반자에게 딱 환급해서 줘버려 지급한 날에 다시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체가 취득한 거 간주합니다. 바로 지급한 날에 취득한 거 본다. 누가 취득한다? 사업체. 이걸 환매를 하고 환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미 불법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돈 주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내쫓아버릴 수가 있다. 퇴거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그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택을 공급받아 갈 수 있는 그 자격, 입주자 자격을 몇 년 동안 제한해 버릴 수 있냐? 입주자 자격을 입주 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데 몇 년 동안? 10년. 이 수치 꼭 암기. 10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10년 암기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형사처벌이 세죠. 형사처벌. 위반자들 형사 고발당하면은 검찰에 잡아서 바로 법원에다 기소하면 판사가 최대 3~3하게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얼마요? 3~3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죄한다. 그런데 그 위반된 행위로 인하여 얻었던 이익의 3배. 얻었던 이익의 3배 해보니까 바로 9천만 원 왔다면 9천만 원 때린다, 3천만 원 때린다. 9천만 원 때려버리겠다 이거 3배 알겠죠? 거기에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부예요. 이게 함정감입니다. 꼭 봐두시고 포인트는 제 앞에 있는 거 포인트 5가지 정서 주의 꼭 암기하고 그에 따른 무엇과 무엇은 하지 말도록 금지시키고 있냐? 매매, 증여, 알선, 강공행위. 무엇은 허용되냐? 상속, 저당. 이렇게 딱 가닥을 치면 됩니다. 자, 이어서 262페이지.
투기 과열주가 나와 있죠. 먼저 이 투기 과열주구 지정이라고 하는 거, 이건 무슨 법에 근거하여 지정을 하고 있을까요? 법적 근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주택법. 그래, 번지수를 꼭 생각할 거. 주택법이다 이렇게. 그래,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에 용도지구를 공부했죠. 경관지구, 뭐 고도지구 이런 거 쫙 있었죠. 9가지. 그 고도지구 이런 거 용도지구가 아닌 데 가서 주택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번지수 하시고, 알겠죠? 주택법상 이 투기 과열지구는 왜 지정하느냐, 이렇게 뭐 지역에 주택이 있다. 주택법이니까 주택이 대상이 되겠죠. 주택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든가 성할 우려가 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걸 정하냐? 주택 가격. 토지 가격이 아니라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걸 지정해서 규제합니다. 그러면 지정을 하게 될 때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가 중요해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요. 그 다음에 시도사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때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고 또 해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정을 하는 국장이 있다면 지정 절차상 그 지역에 시도사 의견을 드려야 한다. 시도사 만약 자기 관할지역에 있다 이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고 해제하고 싶다. 그럴 때는 국장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지정을 했을 때 효과, 이렇게 투기 과열지구다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을 오늘 했다 그러면 지정한 후부터 이 안에서는 바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게 됩니다. 전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들어가서 신규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신청해가지고 당첨됐다. 그걸 입주권 분양권이라 하죠. 그걸 돈 주고 팔아버렸다. 매매. 공짜로 줘버렸다. 증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넘기는 걸 전매하죠. 이걸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속은 돼요. 무엇은 된다고요? 상속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투기 바로 조장할 우려가 없죠. 그래서 상속은 돼요. 무엇은 안 되지만 매매, 증여는 안 되지만 상속은 된다 이렇게. 그러면 전매 제한을 할 때 기간이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장소의 주택 공급. 자, 그 내용은 몇 페이지냐? 200 보시면서 263페이지 보면 별표를 봐보세요. 별표. 오른쪽 페이지 별표. 전매 제한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기산이 되어서 바로 언제까지냐? 그날로부터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듣기를 이전 듣기 일까지. 소유권 이전 듣기까지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사업장에서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5년이 초과하고 있는데 소유권 넘겨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전매 제한을 풀어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 그것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왼쪽 봐봐요. 왼쪽에 1번 읽어두실 것. 1번 큰 글씨. 주택가격 안정이다. 국장 시도사가 지정하고 해제한다. 그 다음에 저기 가로 1번에서 큰 글씨. 국토교통부장이 지정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 해제할 경우는 시도사 의견 드려야 한다. 시도사가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고 해제할 때는 국장과 협의해야 한다.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 국토교통부장은 이렇게 지정된 투기 과열지구가 있다면 이걸 이도 나눌까 풀어줄까 이걸 검토해야 돼. 검토 주기는 반기마다다. 이거 꼭 암기해야 돼. 반기. 1년을 절반 쪼개면 6개월이 되겠죠. 반기마다 해라. 1년마다 하면 틀리겠어요. 1년마다가 아니라 반기마다 지속
계속 여부를 재검토해라. 어느 쪽도 모셔서 바로 별표 3개 꼭 받으시고 이렇게 투기과유로 지정이 되면 오늘 지정했다 그러면 기존 것을 전매 제한한 게 아니라 오늘 지정됐다면 그 지정된 이후부터 신규 분양권만 제한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박스 속으로 들어가서 손 그러면 이 지정권자들 투기과유로 지정할 때 어떠한 장소가 있으면 지정을 할 수 있냐. 지정 기준이 있어. 지정 기준. 이걸 가지고 2번 시험에 출제한 바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눈으로 찍고는 가야 되겠다. 지정 기준.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투기과유로 지정하는 날이 소가하는 날의 전달을 약자로 투기과유 지정 직전한데 그날부터 수급에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몇 개월 동안 2개월 가로쳐 놓고 2개월 동안 밑에 그 월별 청약,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몇 대 1을 초과하거나 5대 1을 초과했거나 그 다음에 국민주택규모 주택 그다 줄 거예요. 국민주택규모 주택이 나면 10대 1이다 이렇게. 다시 그냥 주택이 나면 5대 1. 국민주택규모 주택이 나면 10대 이렇게 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기업. 직전으로 분양 실적이 주택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몇 번 이상 감소한지 30% 가로쳐 놓고 감소 가로. 그 다음에 니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에 기업 해당 지역에 속하는 시도 주택 보급률이 점검 평균 이하였다 체크. 이하일까? 이하.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로 갑니다. 265페이지에서는 뭐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고 가로 3번하고 별표를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공택지하고요. 공공택지, 애허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장이 밑에 지정하는 지역, 이걸 약조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라 해요. 그런 지역이라든가 공공택지, 애허택지로서 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또 밑에 줄 주거재생 혁신지구에서 공급되는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들 첫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둘째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에서 공급되는 거. 셋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넷째 주거재생 혁신지구에서 공급되는 공동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별표 이런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하고 뭘로 구성된다? 건축비. 그런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뭔만 분양해서 팔아먹고 끝냅니까? 주택만. 그래서 바로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만 구성돼야? 건축비로만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가로 4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주택. 1번 알아두셔야 돼요. 도시형 생활택을 공급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바로 이 끝에 가다 보면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마지막에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그것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3번 중요해요. 3번 중요하다. 이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택으로서 해당 건축물 층수가 몇십 층 이상이거나 이 수치 중에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몇 미터? 150m 이상인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그 장소가 무슨 장소라면 이렇게 그래. 여기가 관광특구다. 여기가 뭐 해운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아파트를 이렇게 건축해서 분양해서 팔아먹는데 이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50층이 아니 되더라도 이 높이가 150m 이상인 그런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하게 되는 고가로 분양을 허용합니다. 알겠죠? 고가로. 여기가 어디일 때예요? 관광특구일 때. 그래서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동시권이 아니다. 그래, 층수가 이 40층이라도 높이가 150m 이상이다. 그러면 분양가가 바로 어때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분양가가 자율화되는 거예요. 이걸 꼭 이해하시고 알아주셔야 돼요. 그때 공동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세 가지를 의미하잖아요. 여기 이런 조건의 그런 공동택 아파트밖에 없어. 그래서 공동택란 말 대신에 아파트로 용어를 바꿔줘도 되니까 이해를 잘 해두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아파트.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어떤 걸 또 보시냐. 동그라미 5번, 6번도 봐두셔요. 동그라미 5면 이 정비법상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입니다.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 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 재생 사업 중 사업 시행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또는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봐두셔요. 자, 그 정도는 보시면 되겠고 2번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 거주무가 있죠. 이건 뭐 출제될 가능성이 희박해. 왜? 이건 언제 만들었냐 써놔요. 문재인 정권 이렇게 써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좋아해 안 해요? 현 정부 세력들은 좋아할 리 없죠. 자,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굳이 본다면 하나만 오른쪽에 그 거주무 대상 주택과 거주무 기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번, 2번, 3번만 좀 읽어두셔. 굳이 보고 싶으면. 제가 생각으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자, 1번 사업주가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수도권에 다 포인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포인트. 그래, 이렇게 전국토가 있는데 수도권이 있다. 수도권 어딘지 알죠? 수도는 어디예요? 서울. 권은 인천, 광주시, 경기도 31개 시군 말하죠. 자, 여기가 수도권입니다. 이 수도권에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을 지금 건설 공급을 하게 됐다. 여러분이 이걸 바로 분양받아서 입주자가 되었다. 이때 분양을 하게 될 때 이걸 건설해서 팔아먹는 이 사업주는 고가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까?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을 공급받은 이 사람은 비싸게 공급받을까? 싸게 받을까? 싸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싸게 왜 받았으니까 네가 직접 와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와서 거주를 해야 하는데 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 이거죠. 그 기간을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1. 그때 이 장소 땅이 이걸 공급하게 되는 이 땅이 바로 이 땅이 공공택지다. 공공택지다.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정택이다. 그런데 그 분양가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싸게 공급됐다. 더 싸게. 인근의 실거래가를 보니까 1억인데 그놈은 8천만 원 이렇게 미만으로 팔아먹었어요. 싸게 받았죠? 싸게 받았으니까 더 오래 살아야 되겠죠?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싸게 팔아먹었는데. 그래서 몇 년 동안 살아라? 5년. 분양가격 인근 그
매매 가격 대비 80배 이상 100% 미만이면 3년 와서 살아라. 좀 비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땅이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팔아먹었다. 그걸 분양받았던 입주가 있다. 그때 분양 가격이 80억 미만이다. 몇 년 와서 살아라? 3년.